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를. 선주 선물 하나 사러 간 시골 할머니. 낡은 옷차림에 무시당하고 쫓겨나지만 알고 보니 그 백화점 건물주이자 5천억 자산가. 그녀가 VIP 카드를 던지며 나가자 백화점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오만했던 직원들은 인생 최대의 후회를 마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랑극장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아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텃밭을 내려다봤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제 손으로 가꾼 것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으니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흙을 만지며 사는 게 좋았습니다. 도시에 사는 딸들은 자꾸만 서울로 올라오라 했지만 저는 이 시골집이 편했습니다. 오늘은 손주 유진이 생일이었습니다. 6살. 벌써 그렇게 컸습니다. 할머니, 나 인형 갖고 싶어. 지난주 전화 통화에서 유진이가 조르듯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이니 뭐니 하는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지만 손이 가는 건 언제나 이 남색 누빔 점퍼였습니다. 30년을 입어서 소매 끝이 다해졌지만 입기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검정 면바지를 입고 낡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시골 할멈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익숙했습니다. 이런 시선들에요. 백화점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랜드 서울 백화점.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꼭 쥐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긴 주차장 입구예요. 손님 입구는 저쪽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기 엘리베이터가 보여서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긴 차 있는 분들만 다니는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까만색 벤츠였습니다. 주차관리 직원 이수호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품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안쪽에 좋은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슬펐습니다. 저는 정문 쪽으로 돌아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제 옷차림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왔는데 어린이 장난감은 어디 있나요? 5층 완구 매장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직원은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비 한쪽에 VIP 라운지라고 쓰인 금빛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급 소파와 샴페인 잔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제 VIP 카드가 여기서도 쓸 수 있을까? 30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 받았던 카드였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생머리에 진한 레드 립스틱, 날카롭게 올라간 눈매와 명품 정장, 명찰엔 VIP 라운지 팀장 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VIP 라운지에 들어가려고요. VIP 카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지갑이라 가죽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VIP 카드가 뭔지 아세요? 1년에 최소 5천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 보여주세요. 저는 지갑 안을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너무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였습니다. 지은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간 없으시면 그냥 5층 가세요. VIP 라운지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었는데. 혹시 다른 백화점 카드 아니세요? 여기 그랜드 서울 백화점 전용 카드만 됩니다. 그 말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 저희 VIP 라운지는 복장 규정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드레스 코드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녀의 눈빛이 제 남색 누빔 점퍼를 훑쳤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도로 가방에 넣고 지은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빨리 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진짜 VIP 카드 있대. 웃기지 않아? 맞아. 저런 차림에 무슨 VIP야. 아마 마트 적립 카드 본 걸 거야.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낡은 옷, 구부정한 허리. 맞아. 나는 볼품없어 보이지.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자. 손주 선물만 사고 가자. 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왕구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엔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마다 예쁜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 생각하며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로 인형을 사려고요. 아, 네, 여기 인형들이 있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예쁜 걸로 주세요. 직원은 잠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구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3만 원 정도 하고. 직원이 가리킨 건 작고 허름한 인형이었습니다. 혹시 저쪽 진열대에 있는 건 어때요? 저는 매장 중앙에 있는 큰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예쁜 인형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건 좀 비싸요. 80만 원 정도 해요. 괜찮아요. 그걸로 주세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80만 원이요.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할머니가 저 인형 사신대요. 80만 원짜리요. 두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정말 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카드 있으세요? 현금은 안 받거든요. 카드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80만 원이면 큰 돈인데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요. 그걸로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직원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혹시 카드 도난 같은 거 아니야? 그러게. 저런 차림에 80만 원이라니.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동그란 눈에 통통한 볼, 수수한 인상의 20대 초반 여자였습니다. 명찰엔 박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두 선배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언니들은 다른 손님 봐주세요. 두 직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지는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손녀 생일이세요? 네. 6살이에요. 와, 그럼 정말 좋아하겠어요. 이 인형 진짜 예뻐요. 민지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리본도 예쁘게 달아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지는 정성스럽게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리본을 묶고 작은 카드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여기 생일 축하 카드도 넣어드렸어요. 할머니가 직접 쓰실 수 있게요. 정말 고맙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는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카드 주세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지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결제 완료됐어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지는 포장된 인형을 건네며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손녀분 생일 축하드려요. 분명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민지의 이름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박민지, 이 이름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형을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다시 VIP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VIP 카드, 언젠가 한 번쯤은 써봐야 하는데, 저는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VIP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금색 카드,
그랜드 서울 백화점 VIP 회원이라고 적힌 카드. 지갑 안을 뒤적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금색 카드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주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카드를 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지은이었습니다. 아까 그 VIP 라운지 팀장. 지은은 카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금색 VIP 카드였습니다. 그랜드 서울 백화점 VIP 회원 김순자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카드를 저에게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우신 거 아니죠? 네, 이 카드 누구고 주워서 쓰시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VIP 카드 도용은 불법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서 주웠는지 말씀하세요. 이건 제 카드예요. 할머니가요? 김순자가 할머니세요? 네, 제 이름입니다. 지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카드는 30년 전에 발급된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기록이 없어요. 혹시 누가 버린 거 주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카드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카드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할머니, 30년 동안 사용 안 하신 카드면 이미 만료됐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은은 카드를 들고 VIP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지은이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카드는 유효하네요. 그럼 이제 믿으시겠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희 VIP 라운지는 복장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복장 규정이요? 네.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제 누빔 점퍼를 훑쳤습니다.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저는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규정이 그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랜드 서울 백화점 본사 회장 직통. 30년 전 이 건물을 샀을 때 받았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회장님 좀 바꿔주세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이 무엇인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분쯤 지났을까요? 김순자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네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직원들이 저를 거지 취급하더군요. 네, VIP 라운지 팀장이라는 사람, 강지은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차관리 직원까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네, 임대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니십니까? 심한 건 당신네 직원들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신네 회사가 어려울 때 제가 건물을 저렴하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끝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그랜드 서울 백화점 본사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맨 끝자리엔 본사 회장 최인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남색 정장에 검은테 안경을 낀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들 들었겠지만 김순자 회장님께서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순자 회장이라니요? 그랜드 서울 백화점 건물 소유주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30년 전부터요. 시가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매출의 80%가 이 지점에서 나오는데 최인호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지점장을 당장 불러오세요. 30분 후 지점장 정우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소환을 받았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우진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 지점장, 오늘 VIP 라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김순자라는 분이 방문하셨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우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순자 누구십니까? 우리 건물 주인입니다. 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3세,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 낡은 옷 입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순간 정우진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 로비에서 봤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VIP 라운지 앞에서 강지은과 말다툼하던 그 할머니. 설마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 건물 주인이고 30년 전부터 파격적인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주신 분입니다. 정우진은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께서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지점 폐쇄 수순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김순자 회장님은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정우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관련된 직원들 명단 작성하세요. 전원 징계 조치합니다. 네. 정우진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지점장실. 정우진은 책상에 앉아 직원 명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지은 팀장, 지금 당장 제 방으로 오세요. 5분 후 강지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앉으세요. 지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VIP 라운지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네, 손님들 여러 명 뵀는데요. 시골에서 온 할머니, 낡은 옷 입고 계셨던 분.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VIP 카드 들고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 30년 전 거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규정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글쎄요. 김순자라고 하던데. 이 건물 주인입니다.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네, 김순자 회장님, 우리 백화점 건물 소유주이자 30년 전부터 저렴한 임대료로 건물을 빌려주신 분입니다. 지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께서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이 백화점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즉시 해고.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도 물러나야 합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정우진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한 건데. 규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걸 왜 몰랐어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주차장. 이수호는 평소처럼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수호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관리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관리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호 씨,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났어요? 네? 손님들 여러 명 뵀는데요. 시골에서 온 할머니. 주차장 들어오시려는 거 막았죠? 이수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차도 없이 걸어 들어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누구신데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이수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백화점이 계약 해지됐어요. 우리 용역 회사도 계약 종료입니다. 그게 무슨... 오늘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해고예요. 이수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소장님, 저 아내랑 딸이 있습니다. 제발.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 결정입니다. 이수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주차장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사람을 차별한 게 잘못이죠. 이수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그랜드 서울 백화점이 다음 달 폐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이 갑작스럽게 해지되면서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는 게 백화점 측 설명입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외관이 나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주인 김순자 회장이 직원들의 부적절한 응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번 폐점으로 3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이나 같은 뉴스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지은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구직 신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좁았습니다. 그녀가 왜 해고됐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5천억 자산가를 무시한 여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해진 피부.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만 원.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지은 씨,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보름이나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했고. 이번 주 안에 안 들어오면 나가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같은 시각, 이수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딸이 유치원비 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수호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통장엔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월세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야, 아저씨 담배 한가?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 줘. 이수호는 담배를 꺼내 건넸습니다. 계산이나 빨리 해. 네, 4,500원입니다. 취객은 돈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수호는 조용히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저랬습니다. 고급차 손님에겐 굽신거리고 그 외엔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치사한 짓이었는지. 취객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수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우산을 받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지은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흠뻑 젖은 머리, 초점 잃은 눈빛. 강지은 씨? 제가 부르자 지은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일어나라니까요. 저는 지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우산을 지은 머리 위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따라오세요. 저는 지은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 따뜻한 커피 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타월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커피 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백화점이 문 닫았죠. 그건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명품 입은 사람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영문대 가려고 밤새 공부했고 백화점 들어가려고 수십 번 면접 봤어요.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저는 할머니께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무도 안 뽑아줘요. 제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래요? 월세도 못 내서 다음 주에 쫓겨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이게 뭔데요? 새로운 백화점이에요. 제가 투자한 곳이에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저는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4시 편의점이었습니다. 문득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산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호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를 알아본 겁니다.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이수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계산대를 나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일어나라니까요. 이수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내 백화점에서 잘린 후로. 가족은요? 아내랑 딸이 있습니다. 딸이 6살인데 유치원비도 못 내주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이게 뭔데요? 새로운 직장이에요. 이수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순자 백화점이라는 새 간판이 걸린 건물. 예전 그랜드 서울 백화점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다시 백화점으로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백화점.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곳. 오픈 당일, 저는 손주 유진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그렇지? 할머니가 만든 거야. 로비에서 한 여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강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오만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픈 행사 준비 다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지은은 이제 이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이수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수호는 이제 주차관리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모든 차를 똑같이 소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제 딸이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잘 됐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5층 왕구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박민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민지는 이제 이 백화점의 왕구 매장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민지를 특별히 찾아서 모셔왔습니다. 그날 유일하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니까요. 유진이, 오늘 생일이지? 선물 골라봐. 와, 감사합니다. 유진이는 신나서 인형들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도, 수수한 옷을 입은 사람도 모두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한 노숙자 차림의 남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요? 네, 여기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는 제 옆에서 새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처음엔 화가 나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벌주는 것보다 기회를 주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걸. 강지은도 이수호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을 뿐이에요.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벌보다는 용서, 응징보다는 제기. 그게 진짜 승리라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를 안방에 눕히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진심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날들 되세요.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마을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